이번 시간에는 지상에 설치된 통신 네트워크가 아닌 비지상 네트워크인 NTN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NTN은 보통 상공에 있는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NTN 위성통신이라고 부릅니다. 5G까지의 이동통신을 구성하는 기지국과 단말기들은 모두 지상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지상에 위치한다고 해서 지상망, 영어로 테레스트리얼 네트워크, 줄여서 TN이라고 합니다. 6G부터는 지상망을 벗어나 비지상망, 영어로 Non-Terrestrial Network, 줄여서 NTN 네트워크를 포함하게 됩니다. NTN은 인공위성이 큰 역할을 하므로 NTN 위성통신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입니다. 인공위성이라고 했지만 정주궤도 위성, 저궤도 위성, 성층권에 위치한 비행성, 드론 및 무인기 등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지상망과 비지상망의 기본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이동통신은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거리가 수백 미터에서 최대 수 킬로미터 이내로 짧지만 NTN 위성통신은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거리가 수백 킬로미터에서 수만 킬로미터까지 매우 멀다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정주궤도 위성은 적도상공 36,000km에 위치해 있습니다.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가 매우 멀기 때문에 전파의 역제곱 법칙에 의해 수신기에 입력되는 전파의 전력이 엄청나게 작아져서 잡음 레벨과 같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고이득 안테나를 써야 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떠 있는 위성이 중간에서 중계기 역할을 하여 신호의 크기를 보상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위성 중계기는 트랜스폰더라고 하는데 위성으로 오는 업링크 신호가 매우 작으므로 이를 증폭하고 다운링크에 적합한 주파수로 변환하여 다시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성 기술이란 통신만이 목적이 아니라 통신 외에도 정찰, 탐사, 국방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성과 관련된 기술은 위성을 발사하는 로켓 기술을 포함하여 위성체를 만들고 운영하는 기술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항공공학, 기계공학, 전자공학이 총망라된 첨단 기술입니다. 이 중에서 통신방송위성은 위성의 주요 기능이 통신이나 방송에 특화된 위성을 의미하며 통신위성의 통신 기능도 위성의 자세나 궤도를 관제하거나 제어하는 송수신기와 지상의 방송이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송수신기로 분리됩니다. 위성을 관제하거나 제어하는 송수신기는 위성을 책임지고 다루는 국가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라 본 학습에서 제외하고 본 강의에서 학습하는 NTN 위성통신은 일반 국민들에게 방송 서비스나 위성전화, 위성인터넷과 같은 통신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에 한하여 설명하게 됨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지궤도 위성의 발사부터 운영되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위성은 로켓에 실려서 발사체에서 발사하게 됩니다. 로켓은 궤도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뉘어 위성이 발사되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인공위성이 분리됩니다. 분리된 인공위성은 원하는 궤도에 위치하도록 위성 관제기와 통신을 통해 목표한 궤도에서 지구를 향해 위치를 잡습니다. 이렇게 인공위성이 정해진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부터 위성통신이나 위성방송 지구국과 연결되어 통신이나 방송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통신 링크는 지구국에서 신호가 위성으로 향하는 업링크와 이 신호가 위성 중계기에 의해 주파수 변환과 증폭된 후 사용자에게 전송되는 다운링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신 링크에서 특이한 것은 이동통신이 가시선 환경과 비가시선 환경을 모두 다루는 데 반하여 위성통신은 가시선 환경만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성통신 장치의 안테나는 언제나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위성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위성통신의 채널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비가 많이 올 경우 전파가 영향을 받으므로 강우 감쇄에 의해 통신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통신으로 사용되는 인공위성은 위치한 궤도에 따라 크게 300km에서 1500km 사이의 저궤도, 고도 약 36,000km의 정지궤도, 저궤도와 정지궤도 사이의 중궤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통신위성은 이 중에서 저궤도와 정지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지궤도 위성은 위성이 실제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적도 상공 36,000km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바라볼 때 위성이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부르며 초기 위성 통신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지궤도 위성 3개면 지구 전체의 통신망을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시간 지연이 존재합니다. 저궤도 위성은 정찰 위성, 관측 위성 등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고도가 낮기 때문에 시간 지연이 정지궤도 위성보다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성의 위치가 계속 변하므로 안정적인 통신 링크를 만들기 어려워 위성 통신 초창기 이리듐, 글로벌스타 등의 휴대용 위성 전화로만 일부 사용되었다가 최근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등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6G에서는 이동 통신과 결합되는 등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지궤도와 저궤도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궤도는 궤도가 다양하므로 현재 스타링크와 원앱 등의 저궤도 위성 인터넷으로 고려 중인 600km와 1200km 내외의 궤도를 정지궤도와 비교하였습니다. 550km는 스타링크에서 주로 사용되는 고도이며 1140km는 원웹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성의 고도입니다. 저궤도 위성은 어느 궤도이든 정지궤도 고도는 수십 분의 1만큼 작으므로 정지궤도에 비해 저궤도는 커버리지 영역이 작고 고도가 낮으므로 커버리지 면적이 작습니다. 대신 저궤도 위성은 정지궤도에 비해 지연 속도가 낮아 게임과 같은 실시간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궤도 위성은 어느 궤도이든 정지궤도 고도는 수십 분의 1만큼 작으므로 정지궤도에 비해 저궤도는 커버리지 영역이 작고 고도가 낮으므로 커버리지 면적이 작습니다. 대신 저궤도 위성은 정지궤도에 비해 지연 속도가 낮아 게임과 같은 실시간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궤도 위성 인터넷은 저궤도 위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층권에 위치한 성층권 비행선, 항공기, 무인 항공기와 같은 다양한 항공 모빌리티 기기에도 도입될 수 있어 그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6G 차세대 통신에서는 이러한 저궤도 위성 통신을 기반으로 한 비지상망, 즉 NTN 통신이 다양하게 출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통 지상망 통신이라 하면 고도 120m 이하로 한정되어 있는데 비지상 통신은 그 이상의 3차원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통신을 의미하며 최근 다양한 항공 모빌리티 산업이 빠르게 부상함과 더불어 테슬라나 아마존 등의 글로벌 기업이 주도하여 저궤도 위성 통신을 경쟁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성 통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인공위성의 궤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인공위성은 지구 상공에 있기 때문에 지구로부터 중력에 의한 구심력을 받게 됩니다. 구심력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 mg인 것이죠. 여기서 g는 중력 가속도로 일반적으로 식 2와 같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g는 중력 상수이고 m은 지구의 중력이고 r은 지구 중심에서 위성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만약 중력 가속도는 지구 표면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9.8m/s의 제곱이 됩니다. 하지만 고도가 올라가면 거리가 멀어지므로 중력 가속도는 작아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위성이 가만히 있지 않고 속도 v로 회전한다면 3번식과 같은 원심력이 위성에 작용합니다. 이제 구심력과 원심력이 같다면 위성은 지구를 향해 떨어지지 않고 일정한 반경 r을 가지고 회전하게 됩니다. 만약 속도가 작아 원심력보다 구심력이 크다면 위성은 지구를 향하여 떨어지게 될 것이고 속도가 커서 원심력이 구심력보다 더 크다면 위성은 지구 밖으로 멀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위성은 지구에서 바라볼 때 일정한 거리가 되도록 두 식을 연합하여 풀면 일정한 궤도를 만드는 지구 중심에서 위성까지의 거리와 위성의 속도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성의 속도 v의 제곱과 지구 중심에서 위성까지의 거리 r의 곱셈이 상수가 되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r이 작으면 속도는 빨라야 하고 r이 크면 속도는 작아도 됩니다. 즉, 위성의 궤도 높이 r이 작은 저궤도 위성은 매우 빠른 속도로 회전해야 하며 위성의 궤도 높이 r이 큰 중궤도나 정지궤도 위성은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다양한 위성 궤도 중에서 위성이 지구에서 보았을 때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는 궤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정지궤도, 영어로 Geostationary Orbit이라고 하며 정지궤도에 있는 위성을 정지궤도 위성이라 합니다. 적도 상공에 위치해 있으며 지구 자전주기인 23.94시간과 동일하게 회전하고 있으므로 지구에서 바라볼 때 인공위성이 마치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정주궤도 위성보다 낮은 저궤도에 위성이 위치해 있으면 지구에서 바라볼 때 위성이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므로 위성을 향해 안테나 빔을 계속 추적해야 하므로 안테나 구성이 어렵고 만들더라도 가격이 비싸게 됩니다. 따라서 초창기 위성 통신은 대부분 정지궤도 위성을 사용하였습니다. 정지궤도 위성의 궤도는 앞에서 유도한 식을 사용하면 약 36,000km의 높이를 가지며 속도는 초당 3km로 움직이는 빠른 속도로 회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총알의 속도가 1초에 400m이므로 얼마나 빠른지 아시겠죠? 정지궤도 위성은 위성이 정지해 보인다는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위성통신이 도입된 초기부터 위성을 이용한 위성통신과 위성방송 서비스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정지궤도가 적도 상공에 위치해 있으므로 극지방으로 가면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다. 정지궤도의 위성이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는 위성통신과 위성방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성방송은 송신기만 있는 지구국과 수신기만 있는 단말기 구성되어 일방향성인데 반하여 위성통신은 정보를 주고받아야 하므로 송수신기가 있어 하드웨어 구성이 조금 복잡합니다. 위성통신과 위성방송 시스템은 위성 신호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므로 나라별로 주파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으며 보통 전 세계적으로 위성방송 및 위성통신에 할당된 주파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상업용으로 할당된 대표적인 위성 주파수로는 C밴드, KU밴드, KA밴드가 있으며 FDD 방식으로 구성되어 업링크와 다운링크 주파수가 다릅니다. 위성 주파수에서 위성으로 보내는 업링크 주파수가 높고 위성에서 내려오는 다운링크 주파수가 낮습니다. 그 이유는 주파수가 높을수록 출력 전력이 높은 송신기를 만들기 어려우므로 크기가 커도 되는 지구국에서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고 위성에 실을 수 있는 증폭기의 크기와 무게에 제한이 있는 다운링크에서 증폭기를 작게 만들 수 있는 낮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C밴드를 많이 사용하였으나 다운링크 수신 안테나 크기가 4m 정도 되어 KU밴드나 KA밴드보다 커서 점점 사용 빈도가 작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위성방송용으로 KU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KA밴드의 경우 위성방송용으로 사용하기에는 강호 감소의 영향으로 선호되지 않고 고속통신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KA밴드를 방송으로 사용할 경우 비가 많이 오면 방송 신호가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지궤도 위성통신의 링크 버짓을 링크 해석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정지궤도 위성은 고도 36,000km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경로 손실이 매우 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4-6GHz 대역의 위성통신 예로서 업링크는 마이너스 200dB의 경로 손실이 있고 다운링크는 업링크보다 약간 작지만 마이너스 196dB의 경로 손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 손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테나 이득이 높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전력 증폭기의 출력 역시 클수록 좋습니다.
먼저 1mW 신호가 입력된다고 합시다. 업링크를 위해서 송신기는 50dB의 이득을 갖도록 구성하면 출력은 100W 정도가 됩니다. 이 이상 커지는 것은 전자회로 기술의 한계로 더 이상 커지게 할 수 없습니다. 대신 거대한 반사판 안테나를 통해 60dB 정도의 이득을 갖도록 합니다. 그럼 안테나 출력 전력은 0dBm 더하기 50dB 더하기 60dB 하여 110dBm 정도가 됩니다. 이 신호가 위성에 도달하면 마이너스 90dBm으로 작아지는데 위성 안테나와 위성 중계기의 증폭기에 마이너스 90 플러스 130으로 40dBm 정도의 출력을 만듭니다. 40dBm은 10W에 해당하며 이 이상 증가시키는 것은 위성에 탑재하는 전자회로 기술의 한계로 어렵습니다. 이 신호는 다시 24dB의 이득을 갖는 안테나를 거친 후 다운링크로 내려가게 됩니다. 수신기 안테나에 입력되는 전력은 마이너스 132dBm이 되고 수신기 안테나 이득과 저잡음 증폭기와 수신기 이득이 더해져서 원래 신호인 1mW 신호가 복원됩니다. 정지궤도 위성통신 링크는 출력의 한계로 지구국은 최대 100W, 위성은 최대 10W 출력의 전력 증폭기를 사용하며 위성과 지구국 모두 이득이 높은 반사판 안테나를 사용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위성통신 링크에서 전력 증폭기와 함께 중요한 것이 안테나입니다. 위성에서 사용하는 전형적인 안테나가 파라볼라 안테나입니다. 파라볼라 안테나는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 전파가 초점에 모이는 구조를 갖습니다. 따라서 접시라고 하는 타원체는 반사판이 되고 한 점에 보이는 전파 신호를 수신하는 수신기가 파라볼라 안테나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신호를 수신하는 것을 피더라고 하며 피더는 보통 도파관을 많이 사용합니다. 반사판은 넓을수록 전파를 받는 면적이 넓어지므로 신호를 많이 수신할 수 있는데 보통 면적이 2배가 되면 이득이 2배인 3dB 커지게 됩니다. 또한 같은 반사판이라도 주파수가 높으면 파장이 작아지므로 더 높은 이득을 갖습니다. 이제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다양한 위성통신 및 방송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리아스타라는 정주궤도 위성을 위성 사업자인 KT 스카이라이프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성방송 서비스로는 KU 대역을 사용하고 있고 통신용으로도 채널만 조금 다른 KU 대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KT가 소유한 정주궤도 위성인 무궁화 위성이 제공하는 위성방송을 위한 시스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국에서 만든 방송 콘텐츠는 방송위성 송신국에서 묶어서 업링크로 위성으로 전송됩니다. 송신기는 방송 콘텐츠를 묶어서 송신하므로 하나만 있으면 되므로 조금 비싸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송신 안테나는 위성까지의 경로 손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안테나 이득이 매우 커야 하므로 방송위성 송신 안테나는 크기가 매우 큽니다. 이제 위성 중계기를 거쳐 다운링크로 내려오는 위성 신호는 각 가정에서 수신하게 됩니다. 위성방송 가입자들이 위성방송을 수신하기 위해서는 집 외부에 접시 안테나를 설치하고 케이블을 통해 실내의 셋탑박스와 연결하고 셋탑박스를 TV에 연결하고 가입하면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 각 가정에서는 큰 안테나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안테나의 크기는 조금 작아도 되도록 위성방송 링크를 설계합니다. 이러한 위성방송은 지상파 방송에 비해서 위성만 궤도에 있다면 다른 인프라 설치가 필요 없이 전국 어디서나 바로 방송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지상파 방송의 경우 전국적으로 방송을 하려면 지역별로 송신소를 산 위에 설치하고 방송을 내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땅이 넓은 미국이나 섬이 많은 국가, 지상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위성방송을 선호하게 됩니다. 국내에도 농촌 지역이나 교외 지역, 섬 지역 등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경우 위성방송을 많이 시청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TV인 IPTV의 발달로 위성방송과 IPTV가 결합된 DCS라는 방식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DCS는 접시 없는 위성방송,
DC 컨버전스 솔루션으로 인공위성으로부터 전송한 위성방송 신호를 통신국에서 수신하여 인터넷 신호로 변환한 후 인터넷망을 통해 전송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최근 아파트는 베란다가 없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많은데 이 경우 위성 안테나 설치가 어렵습니다. 또한 안테나 설치가 미관상 꺼려하는 경우에도 좋습니다. 특히 위성방송이 단방향성인데 반하여 양방향으로 서비스가 되므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국사에 있는 안테나는 가정용 접시 안테나에 비해 큰 안테나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강우 영향 등을 받지 않는 장점도 있게 됩니다. 단방향성인 위성방송과 다르게 양방향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송수신기가 함께 있는 위성통신 송수신기가 필요합니다. 위성방송이 커다란 지구국 송신 안테나와 소형의 가정용 수신 안테나를 갖는 데 반하여 위성통신은 가정용 수신 안테나보다는 크지만 지구국 안테나보다는 작은 안테나를 이용하여 양방향 통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성통신 안테나는 단말에 연결되는 안테나의 개구면이 지구국보다는 작다는 뜻에서 VSAT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VSAT는 Very Small Aperture Terminal의 약자입니다. VSAT 시스템은 위성통신을 관리,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는 중앙 허브 기지국과 다수의 VSAT로 구성된 스타형 네트워크입니다. VSAT는 소규모 거점이 원격지에 넓게 분산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적합합니다.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유통, 운수, 해상 등에서 패킷 통신 형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KT와 SK텔링크 등이 무궁화 위성이나 인마세트 위성을 이용하여 위성통신 VSA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VSAT 안테나는 위성을 향하게 하면 가장 좋으며 만약 해상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배가 수평 방향으로 360도 회전할 수 있으므로 안테나를 회전하여 빔을 추적할 수 있는 VSAT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정지궤도 위성에 설치된 안테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안테나에서 출발한 전파 신호가 타 국가로는 가지 않고 우리나라에만 빔이 향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안테나 빔 포밍이라고 합니다. KT가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정지궤도 위성인 무궁화 위성 6호, 코리아셋 6호는 동경 116도의 정지궤도에 위치해 있으며 24개의 통신용 KU밴드 중계기와 6기의 방송용 KU밴드 중계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무궁화 위성 6호가 제공하는 KU밴드 고정 위성통신 FSS의 수신 가능 영역을 표시한 것입니다. 위성 안테나 접시 안테나를 이용하므로 접시의 중심이 향하는 지역은 신호가 크고 그 지역에서 멀어질수록, 즉 가장자리로 갈수록 조금씩 신호의 크기가 작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빔 형상이 우리나라 최남단인 제주도를 포함할 수 있으면서도 중국이나 일본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약간 타원형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빔 형상에 따라 일부 후쿠오카 북쪽 지역 등에서 우리나라의 위성방송을 시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정지궤도 위성을 이용하는 위성방송과 통신사업을 하는 KT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8개의 정지궤도 위성을 쏘아 올렸으며 수명이 종료된 위성을 제외하고 현재 4개의 위성이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한류의 확산에 따라 전 세계에서 한국 방송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국내뿐만 아니라 동남아 국가, 중동 국가 등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성통신은 고정 서비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 위성 전화나 이동 중인 단말에게 저속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동 위성 전화 서비스는 단말기가 이동하고 사람이 손에 잡을 수 있어야 하므로 안테나 이득이 낮을 뿐만 아니라 고정 서비스에 비해 안테나 방향을 위성을 정확히 향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개의 방법으로 이를 해결합니다. 첫째, 정지궤도를 사용하는 이동전화의 경우 주파수 대역을 L대역인 1에서 2GHz 대역으로 낮추어 경로 손실을 낮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말기의 안테나 이득이 낮고 주파수 또한 낮으므로 위성 안테나가 매우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성전화 서비스인 투라야 위성의 경우
사진에서와 같이 L대역 안테나의 크기가 매우 큼을 알 수 있습니다. 위성의 안테나가 큼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안테나의 낮은 이득과 L대역의 좁은 주파수 대역폭으로 인해 고속통신은 불가능합니다. 저속 데이터 통신이나 음성 전화 정도만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저궤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궤도가 낮으므로 경로 손실이 작아 글로벌 스타의 저궤도 위성과 같이 위성 안테나가 작아도 되지만 지구를 커버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위성을 발사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또한 주파수가 낮기 때문에 대역폭도 좁으며 고속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어 활발하게 대중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성 통신은 국경이 없기 때문에 위성의 신호만 충분하다면 외국 위성도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사업자인 KT 스카이라이프 외에도 타 국가나 기관이 보유한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통신 서비스가 가능한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지궤도를 이용한 전화 서비스로 인마셋이 있습니다. 인마셋은 국제해사위성기구의 정지궤도 인공위성을 이용한 통신 서비스로 원래는 UN 산하 국제해사기구에서 출범하여 항공, 선박을 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1999년에 영리기업으로 넘어가 인마셋 벤처라는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KT가 투자사로 참여하고 있고 인마셋의 지구국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마셋은 원래 원양을 항해하는 선박에서 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기에 전 세계 어디에 있든 통신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마셋은 4개의 정지궤도 위성을 이용하여 극지방을 제외하고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데이터 서비스와 위성전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걸프전이나 소말리아에 파견된 한국군이 본국과 통화할 때 이 인마셋 시스템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인마셋 위성을 이용한 통신은 이동 전화를 위한 L밴드 외에도 고정 서비스를 위해 전통적인 4, 6GHz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위성을 쏘아올림에 따라 최근에는 KL밴드 중계기를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박에서 KL밴드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서는 선박의 방향에 따라 안테나를 회전시켜 위성을 향하게 하는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보통 선박의 둥그런 라돔안에 회전하는 안테나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테나의 모양을 보면 접시 안테나 뒷면에 모터 장치가 있어 배가 움직임에 따라 안테나의 방향을 위성을 향하게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정지궤도 위성을 이용한 위성전화의 또 다른 예로 투라야 위성이 있습니다. 투라야 위성은 1997년 UAE에서 발사한 위성으로 현재 투라야 위성 2개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를 모두 커버합니다. 가입비 3만 원에 월 통화료 7에서 8만 원에 50분 정도 제공하는 수준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정지궤도 위성이므로 실내에서는 통화가 되지 않고 위성이 보이는 실외에서 통화가 가능하며 음성 전화나 텍스트 정도의 서비스만 가능합니다. 투라야의 위성 전용 전화기와 스마트폰에 연결하는 탈착식 모듈이 바로 AP 위성에서 제작하여 수출한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투라야 모듈에 연결하면 위성 전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투라야 전화기는 대한민국 해군에서도 인마셋과 함께 위성통신 단말기 중의 하나로 채용하여 각 함정에 보급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투라야 위성이나 인마셋 위성을 이용한 전화 서비스는 정지궤도를 사용하므로 시간 지연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궤도를 이용하면 시간 지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등장한 서비스가 이리듐과 글로벌 스타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별도의 단말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아이폰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연합해 스마트폰 내에 모듈로 공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속도가 느리므로 긴급 위성 전화나 문자 전송 등의 기능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애플에서는 아이폰에 위성통신 송수신기를 장착하여 조난 등 긴급 상황에서 구조 요청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를 런칭하였는데 이때 사용하는 위성이 글로벌 스타입니다.